안녕하세요. 10 미니 시리즈 처음 배우는 점프의 3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인 그 이상치 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결과에 크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치를 점프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출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검출된 이상치를 결측치로 처리해서 이제 분석할 때 제외토록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는 역시 점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샘플 데이터 폴더에 있는 프로브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브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치를 탐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 탐색을 하기 위한 메뉴는 점프에서 여기 Analyze 메뉴를 가보시면 이렇게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메뉴를 보시면 첫 번째 그 Explore Outlier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이 아래쪽에 그 왼쪽 아래쪽에 Responses라는 그룹 명칭이 있는데요. 이 그룹명에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습니다. 모두 387개의 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열의 이름이 VDP라고 시작하는 그런 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에 있는 블랭크에다가 VDP라고 치면 이렇게 15개 열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 Responses라고 하는 그룹 명칭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Y 컬럼 누르게 되면 15개 열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점프에서 그 이상치 탐색을 위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화면이 되는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유니베리 케이스하고 멀티베리 케이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단별량 측면의 분석과 그리고 다별량 측면에서 우리가 이상치를 탐색하는 방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단별량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퀀탈 레인지 아웃라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퀀탈 레인지 아웃라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15개 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15개 열에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Number of Outliers라고 되어 있는 그 열이 있는데요. 이 열에는 그 이상치라고 되어 있는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그 셀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열별로. 자, 그런데 그 이상치가 들어있는 열은 그 숫자가 나와 있고 이상치가 들어있지 않은 열 같은 경우는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상치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열들은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열들을 일단 화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Show Only Columns with Outlier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상치가 없는 열들은 화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럼 모두 그 9개 열이 나와 있는데요. 이 9개 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여기 탭들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탭 중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Nines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Nines라는 탭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열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요. 자, Nines라고 하는 것은 숫자 9로 구성되어 있는 셀 값을 얘기합니다. 즉 어느 셀에 있는 값이 숫자 9로 되어 있는데 highest nines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9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걸 얘기합니다. 보시면 9999라고 하는 것이 셀에 입력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설비로부터 측정된 값이 9999가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9999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설비의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측정을 하지 못해서, 즉 결측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그 설비에서 이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별표라든가 또는 마치표 같은 문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자로 처리할 수 없어서 숫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9999와 같은 숫자로 대신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 9999라는 것은 실제 관측된 값이 아니고 이거는 결측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nines라고 되어 있는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결측치로 지정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세 계열을 마우스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오시면 Add Highest Nines to Missing Value Cod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계열에 대해서 999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 있으면 그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Missing Value Code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JMP Alert이라 해가지고 경고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이 경고 문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가 그 PC의 메모리상에 로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데이터의 정보가 변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999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우리가 결측치로 이렇게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경고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OK를 누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 리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기 우리가 9999라는 숫자를 결측치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스캔을 누르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캔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인스라고 되어 있는 탭이 사라집니다. 즉 9999 같은 이런 구로 구성되는 숫자가 입력된 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나인스라는 탭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9개의 열이 있었는데 그 9999와 같은 것을 이상치라고 판단한 열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여기 있는 7개의 열들에 있는 이상치들이 몇 개씩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어떤 데이터길래 이상치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7개의 열들을 먼저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Analyze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맨 첫 번째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Y Columns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7계열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계열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 그래프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통계량이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히스토그램 only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화면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자, 여기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여기 Arrange in Row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숫자를 4로 입력합니다. 자, 이거는 한 행을 기준으로 몇 개 항목을 나타낼 것이냐인데 한 행을 기준으로 4개 항목씩 나타내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행의 기준으로 4개씩 항목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히스토그램만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팟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상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여기 VDP M1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빨간 삼각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빨간 삼각형을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메뉴들 중에서 Outlier Box Plot이라고 되어 있는 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7계열 모두에 대해서 박스 플롯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박스 플롯 근처에 있는 점들도 있지만 박스 플롯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즉 박스 플롯 근처에 있는 점들은 사실은 이상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우리가 이상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박스 플롯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우리가 이상치로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상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결측치로 전환을 하는지 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여기 보시면 테일 퀀탈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화면에 테일 퀀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테일 퀀타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 그 전체 데이터의 상위 10% 그리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우리가 테일 퀀타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즉 그 값을 우리가 어퍼 퀀타일이라고 부른 거고, 아래쪽 하위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로얼 퀀타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프에서는 이 어퍼 퀀타일과 로어 퀀타일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은 상자 그림에서는 Q1과 Q3를 각각 로얼 퀀타일과 어퍼 퀀타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로어 퀀타일과 어퍼 퀀타일을 바로 Q1과 Q3, 즉 Q1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의 아래쪽 25%에 해당하는 숫자, 그리고 Q3는 앞에서부터 75% 쪽에 해당하는 숫자를 일반적인 상자 그림에서는 로어 퀀타일 Q1과 어퍼 퀀타일 Q3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치를 탐색하는 이 화면에서의 어퍼 퀀타일과 로어 퀀타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테일 퀀타일을 몇 퍼센트로 잡았냐에 따라서 어퍼 퀀타일과 로어 퀀타일의 값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화면에서 테일 퀀타일의 값을 10%로 잡았기 때문에 로어 퀀타일 값은 제일 작은 값으로부터 10%째 해당하는 값이 바로 로어 퀀타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일 퀀타일을 우리가 10% 잡았기 때문에 아래 제일 작은 값으로부터 90%에 해당하는 값, 그것이 바로 어퍼 퀀타일이 됩니다. 바로 이 어퍼 퀀타일과 로어 퀀타일 사이의 이 폭을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박스 플러스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Q1과 Q3 사이의 그 폭을 일반적으로는 IQ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로어 퀀타일과 어퍼 퀀타일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퍼 퀀타일과 로어 퀀타일의 그 차이를 여기서는 인터 쿼타일 레인지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일 퀀타일을 10%로 잡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10%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10%를 제외한 가운데 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의 80%가 포함되는 부분이 바로 인터 쿼타일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Q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IQL에다가 Q배만큼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상치를 판단하는 바운더리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QL에다가 Q배만큼을 추하는데, 지금 현재 디폴트 되어 있는 Q라고 하는 것이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IQR의 3배를 추한 값을 어퍼 퀀타일 위쪽에 그리고 로어 퀀타일 아래쪽에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벗어난 데이터들을 이상치로 탐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결과물에 나타났던 이상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그런 이상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상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자 그림 근처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상치로 볼 수 없고, 굉장히 멀리 벗어난 데이터들만 이상치로 우리가 판단하고 싶다라면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3으로 잡지 말고 이거보다 값을 조금 더 크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Q 값을 조정해 가지고 이상치를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여기 있는 Q 값을 우리가 20으로 지정을 해서 3배의 IQR이 아니고 20배의 IQR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상치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리스캔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는 이상치의 개수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상치를 탐색하는 기준을 굉장히 널널하게 넓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진짜로 이상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진짜 이상치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결측치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아래쪽에 5개 열을 갖다가 마우스로 지정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 to Missing Value Cod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기 있는 이 5개 열에 대해서 자, 이상치가 그 결측치로 변환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분석된 결과물을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상자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화면인데요. 자, 이 분석했던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자,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에서 리두라는 메뉴가 있고 리두 어널리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분석을 다시 수행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두 어널리시스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결과물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상장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다 제외가 되고 상자 그림 근처에 있는 그런 점들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상치다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분석할 때 포함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이상치를 탐색을 해서 결축지로 전환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